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간경력자 합격자 발표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면접입니다. 근데 면접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또 다른 시험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히 준비한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과 제대로 공부한 사람과 자기 혼자 공부하거나 스터디 중심으로 했던 사람과의 수준 차이는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컨대 피셋도 공부하면 점수가 오르듯이 면접도 충분히 공부를 하면 충분하게 우수 이상의 점수를 이끌 수 있는 실력이 증가되니까 거기에 맞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예컨대 제가 한 예로 이런 말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합격생이 면접을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준비했어요. 근데 왜 떨어졌을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맞습니다. 면접은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것이 그저 그런 수험생의 또 다른 표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뛰어넘어서 죽을 각오로 정말로 내 자신의 기본적인 성격마저도 내다버리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최선 이상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간단히 얘기하고 바로 면접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저희가 서류 제출 기간 끝나고 나서 주말반으로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 강의요. 그것은 민간경력자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반 중심으로 강의하고 마지막 한 5일 남겨놓고 또 7급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초에 시험 보니까 좀 더 기간을 남겨놓고 실전 리허설을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면접 스터디와 실전 리허설로 강의를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인 면접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2003년부터 행정고시 면접을 진행하면서 면접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합격 노하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간경력자도 1위 때부터 면접을 진행했고 면접 준비에 메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본부장 면접에서부터 9급 면접까지 2003년부터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면접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계속적으로 시험 본 사람이 있으면 합격 수기 또는 면접 후기를 통해서 저 자신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면접은 크게 직무 역량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공직가치 인성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직가치 인성 면접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공직가치 인성 면접이 강조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제자리, 즉 과거에는 엄청나게 강조됐지만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 말은 뭐냐면 직무 역량 면접이 더 중요한데 박근혜 정부 때 한때 공직가치 인성 면접을 더 중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직무 역량 면접을 잘 했을 때 공직가치 인성 면접도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직무 역량 면접을 잘 진행시키지 못하면 공직가치 인성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못 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제 경험상 직무 역량 면접이 더 여러분이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상대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 역량 면접은 집단 토의와 개인 발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고시는 기술고시는 외교관 후보자는 집단 토의가 존재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집단 토의를 2년간 생략했고 올해까지 생략됐고 아마 위드 코로나가 실시되면 내년에는 집단 토의가 부활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 경력자는
전문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굳이 토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역량으로 평가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해서 개인 발표 중심으로 직무 역량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집단 토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개인 발표도 이게 정반 합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면접위원이 있다면 면접 응시생이 와가지고 개인 발표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다가 제가 1위 때부터 쭉 했으니까 면접위원도 5명으로 증가됐고 처음부터 5명이네요. 민경은.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응시생이 이렇게 3명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1번, 2번, 3번의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3명이 동시에 들어와가지고 1번이 발표하면 2번, 3번이 공격적 질문해서 대답하는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2번이 발표하면 1번, 3번이 질문하고 2번은 대답하는 식으로, 또 3번이 발표하면 2번, 1번이 질문하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면접위원님들이 여러분이 그 개인 발표 작성문에 개인 발표문을 작성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면접위원에게 나눠줬어요. 따라서 읽어볼 시간도 없이 발표하자마자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응시자가 발표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관찰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이들이 면접 발표하고 서로 질의응답하게 함으로써 관찰과 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된 거죠. 여러분,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면접 발표하면 면접 내용도 잘 모르는데 질문하기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제 여러분 너무 가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저희 학원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저희 학원에서 훈련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면접 연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수석 들어가고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박사과정 수업은 원서를 계속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문화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발표를 잘하고 이런 서로 상호간에 토의할 때 상대방 발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또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빠르게 정확한 답을 내고 이런 훈련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노하우를 전수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원위치로 온 거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적용되면서 이렇게 아크릴판이 이제 생긴 거고, 다만 이 면접위원은 5명인데 계속 발전합니다. 옛날에는 관련 기관 사람들이 와서 면접을 했다면 그러면 면접이 공정하고 객관적 못할 부분이 있겠죠? 왜? 편견이 작용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관련 부처 사람이 오지 않고요. 또 정부 부처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진행자 역할만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정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5급의 경우 면접위원이 5명인데 평정표는 4장만 작성합니다. 평정표를 4장만 작성한다는 것은 1, 2, 3, 4 면접위원이 외부 예컨대 면접위원으로서 위축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부 공무원일 수 있고 국장이라든지 그리고 대신 평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정표는 4장을 작성해서 이분들이 평정을 하는데 여러분이 옛날에는 1m 정도 가까이에서 발표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m 정도 띄워놓고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어쨌든 직무 역량 면접에서 여러분은 개인 발표를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발표가 이
작성문을 작성해줘. 작성. 30분 동안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발표. 발표는 5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 발표 작성문에 근거해서 질의응답. 질의응답은 약 20분 진행됩니다. 15분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쳐서 20분이 진행되는 거죠. 20분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5급의 경우 50분 동안 면접 시험이 진행되고 7급의 경우 35분이 진행되는데 따라서 7급의 경우 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그래서 10분에서 15분. 10분은 7급, 5급은 15분 질의응답이 있어지고 5분 발표는 똑같습니다. 작성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7급과 5급. 그거는 저희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분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무엇이냐? 바로 공직가치 인성면접이 진행되는데 이걸 갖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개별 면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올해도 1급간 후보자 면접과 지금 행정고시 기술고시 면접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공직가치 인성면접이란 이 개별 면접이라는 단어를 작년까지 썼는데 올해 싹 뺐어요. 개별 면접이라는. 그냥 공직가치 인성면접이다 이렇게 호칭을 통일해서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별 면접과 공직가치 인성면접은 같은 건데 다만 구성 내용은 5급 행정고시 경우 3문제가 출제되는데 7급이라든가 5급 민간견입자는 2문제가 출제됩니다. 2문제. 그래서 2문제가 출제되는데 어떻게 구성됐냐면 경험형 과제가 하나 출제되고 그 다음에 상황형 과제. 그러면 경험형 과제는 무엇이고 상황형 과제는 무엇이냐면 이 경험형 과제는 본인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경험을 기술하라는 거고 상황형은 미래 공무원이 되었을 때 이러한 조건에서 어떠한 행동과 판단을 하겠느냐. 그래서 본인의 과거 경험을 묻는다면 상황형 과제는 미래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상황형 문제입니다. 예컨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컨대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경험형 문제,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조직에 해를 끼쳤던 경험, 그 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자신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조직에. 다만 그 분석을 하기 전에 이 경험형 과제는 두 가지로 또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되냐면 경험형 과제는 이게 경험인데 나 혼자 개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관계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개인 경험은 내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예컨대 홀로 무리역의 설악산 도전을 했다. 대청봉을. 그런데 경험 미숙으로 인해서 탈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탈출구가 없는 등산로에서 정말 개고생을 했다. 그래서 어떤 걸 깨달았다. 이건 개인 경험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관계 경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경험을 물을 수 있고, 여러분 조직에서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경험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개인 경험 중심으로 물어봤는데 지금은 관계 경험으로 거의 작년 문제를 보면 관계 경험 중심으로 다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그것도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어떤 경험을 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작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 개인이, 이게 이제 본인이죠? 본인이 이 조직에 정보를 잘못 전달했어요. 그래서 조직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됐고 어떤 교훈을 얻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나는 조직에 해해 끼친 경험이 없고 항상 시키는 일만 열심히 했는데 떨어집니다. 즉 그것은 귀하 본인의 사정이고 지금부터 조직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지를 잘 고려했다가 시나리오가 내 공직가치와 인성, 직무 역량을 느낄 수 있는 시나리오로 멋지게 준비하는 것이 면접입니다. 한번 이 사례를 얘기해 볼까요? 개인, 조직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정보를 잘못 전달해서 조직에 피해를 끼친 경험은 이거 물어봤죠? 저는 어떻게 썼냐면 예컨대 설악산 비 탐방 지역 강행. 자, 여러분 그 면접위원들은 나이가 50대, 60대, 최하 50대 후반 내지 60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씩 고장이 나다 보니까 자신의 몸 관리를 위해서 등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산 사례를 쓰게 된다면 아마 면접위원들도 서로 호흡하고 이해하는 데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대청봉은 탐방 지역입니다. 또 서북문선도 탐방 지역이고 또 예컨대 공룡누수도 탐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용화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리능선이라든가 가리봉 그리고 화채능선 이건 다 비탐방 지역이에요. 근데 사람이 꼭 하지 마라 하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비탐방 지역을 강행했다. 괜찮다. 오히려 재밌다. 잘못 정보를 전달했죠? 비탐방 지역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산악회 회원들한테 야 가도 괜찮아. 오히려 스릴 있고 재밌어. 그리고 등산로도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사람 발자국이 남아있어. 이런 식으로 제가 오판을 한 거죠.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등산을 강행했으니 이 산악회 회원들, 산악회 회원들이 조직이죠. 회원들이 탈진하고 심지어는 제때 설악산은 한번 들어갔다면 한 10시간 정도 탈출하려면 시간 걸리기 때문에 새벽에 들이지 않는 한 해 지기 전에 큰 길로 내려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까지도 했었어요. 조직에 피해를 끼쳤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개척 산행을 했다. 여러분 이 개척 산행이 뭡니까? 등산로도 없는데 그냥 나뭇가지를 헤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무릎도 찍히고 눈도 찍히고 머리도 찍히고 개척 산행. 그래서 무엇을 느꼈느냐?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비탐방 지역 가지 말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용 쓰다가 예컨대 호기심으로 인해서 조직에게 피해를 끼쳤다. 그래서 여러분 규정은 꼭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이 사례의 경중보다도 중요한 것은 묻는 질문에 맞는 사례를 썼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기에는 경중이 있을 수 있어요. 경중은 이해합니다. 멋진 사례를 써야지. 그것은 그러면 좀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사례에서 요구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례를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런 사례를 정확히 쓴 게 아니라 개인의 잘못된 정보로 개인에게 피해를 준 걸 써놓고 조직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면접위원들이 감점을 합니다. 합격할 수 없습니다.